이거는 이제 앙금 생성 반응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긴 해요. 자, 아무튼 이온이라는 애들은 물에 잘 녹아요. 예, 물에 잘 녹습니다. 물론 사실 안 녹는 애가 앙금이 되는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금이 뭐 염화 나트륨으로 되어 있잖아요. 염화 나트륨. 요게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야, 소금. 얘 때문에 짠 거야. 이거 물에 녹이면 잘 녹죠? 그 녹는다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유는 결합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커다란 상태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에 녹이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헤어지는 거야, 하나하나. 녹아 있잖아. 그러면은 입자가 너무 짜금해져요. 예.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거지. 그러니까 뭉쳐 있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면은 투명한 거야. 그러면 잘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녹아 있는 애랑, 예를 들어서 뭐 질산 나트륨이라고 질산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산은. 질산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질산은. 이것도 물에 녹이면 이렇게 헤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꾸 적다 보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이건 나트륨 이온이고, 얘는 나트륨 이온. 요거는 염화 이온. 이건 은 이온. 이건 질산 이온. 자, 이게 녹아 있을 때,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여. 일단 한번 적어 보시고. 근데 잘 봐요.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뭐 비커에 담겨 있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면 안 보이는데, 만약에 둘을 섞으면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잡아당기거든요. 근데 요 플러스가 얘만 잡아당길 수 있었는데, 요 애랑도 만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요 플러스도 얘랑은 물에 녹으면 잘 떨어지는 애였는데, 요 애랑도 만날 수 있어지는 거야. 근데 요 애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섞었어. 이렇게 섞으면 AgCl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염화은이거든요. 염화은. 근데 이게 안 녹아요. 염화은은 얘네가 딱 달라붙어. 얘가 안 녹아. 그래서 이게 흰색 앙금이 돼요. 앙금이라는 게 뭐냐면, 안 녹아가지고 쌓이는 걸 앙금이라고 해. 네. 잘 녹으면은 잘 퍼져 있는데,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흰색 앙금이 되면은, 이렇게 여기 사진 보이죠? 여기 흰색이 생겨있죠. 흰색. 이게 염화은이야. 염화은. 예.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돼요.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됩니다. 자, 방금 설명한 거 다 여기 있긴 해. 그래도 적어보는 거야. 그런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앙금 생성 반응. 자, 이제 위에서 다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수용액을 혼합하면 수용액에 녹아 있는 이온 중에서 서로 반응하는 이온과 반응하지 않는 이온이 있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온이 반응하는 이온이죠. 앙금 생성 반응은 이온이 서로 반응하여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야. 근데 앙금이 뭐냐면 안 녹아가지고 그런 거, 안 녹아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애만 있어요. 되는 애. 그래서 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이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앙금 생성 반응을 해보니까 뭐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아, 그러면 여기에는 염화 이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온이 녹아있는지 확인하는 데 이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이. 아직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아무튼 앙금이 되는 애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해.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앙금이 되는 애들. 근데 요 밑에서의 알자 이온은 은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알자 이온이에요. 적어보세요. 이렇게 알자 이온, 이 밑에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은 은이온과 염화 이온입니다. 근데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섞긴 섞었는데 그냥 그대로 녹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하는데, 요 밑에 반응에서는 나트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에 속합니다.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불러요. 실질적인 용어야 이게. 대한화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진짜 반응이 가는 식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해. 반응 안 가는 애들은 뺀 거, 그런 건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사진으로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잘 헤어져 있으니까 투명한 거야. 이게 투명하지? 지금 투명하잖아요, 그쵸? 질산 은도 여기 투명해요. 이걸 섞잖아? 그러면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흰색 앙금이 생기는 거야. 흰색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애는 노란색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검은색인 애도 있습니다. 흰색 앙금이 생겨요. 근데 나트륨이나 질산 이온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결합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런 애들은 뭐라고? 요런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고, 실제로 반응이 가는 요런 애들은 요 둘은 알자 이온.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반응해서 질산나트륨과 염화은이 생기는데, 염화은은 앙금이 돼서 가라앉으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밑으로 해놔요. 표시를 해놔. 그런 반응을 한 건데, 진짜 알자 이온 반응식만 쓰면, 구경꾼 이온은 이렇게 써놓기는 이렇게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물에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반응 가는 것만 이렇게 쓰는 거야.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해서 염화나트륨이 된다. 요렇게 써놓는 거를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 요거는 이제 전체 화학 반응식이고, 이건 전체 화학 반응식이고. 어렵죠?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염화은은 흰색 앙금이 생긴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앙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앙금이 안 되는 애들. 잘 봐. 염화가 들어가잖아. 이게 염화이온이죠. 염화이온. 염화이온이 들어가면 요 반대편에 은이 있어야 돼. 은이 A주인데 은이 없지. 그러면 이건 앙금이 생성되지 않아요. 근데 은이온이 왔네. 은이온. 그럼 여기에 반대편에 염화이온이 있어야 돼. 염화이온이 없지. 그럼 이것도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은이온은 염화이온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게 짝이야. 염화은이 짝이야.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려면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야 돼. 염화은은 흰색 앙금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염화은은 흰색 앙금. 그런 게 몇몇이 있어요. 옆 페이지 보면, 자,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야. 요게 탄산 나트륨 써놔. 그냥 이렇게
탄산 나트륨 Na2CO3. 요거는 염화 칼슘. 자꾸 쓰다 보면은 이제 외워지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거든. 어려운 거니까. 염화 칼슘. 근데 여기에서 요에 탄산 칼슘 연습 좀 했잖아 우리. 그래도 탄산 칼슘, 얘가 흰색 앙금이야. 흰색 앙금. 탄산 칼슘 흰색 앙금. 그래서 이 짝을 아셔야 되는데,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짝이에요. 그게 만나잖아? 그러면 물에 안 녹아요. 결합력이 세가지고. 그럼 이게 뿌옇게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탄산 칼슘. 그래서 여기서 알자 이온은 얘 앙금 되는 애.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고, 얘는 앙금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구경꾼 이온. 알자 이온 반응식은 칼슘 이온이랑 탄산 이온 반응에서 탄산 칼슘 되는 반응. 뭐 이게 전체를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요거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로. 탄산 칼슘은 흰색 앙금이다. 자, 염화 바륨이랑 황산 나트륨이 반응할 때, 이게 염화 바륨이에요. 염화 바륨. 써놔 그냥 이렇게. 염화 바륨. 이름이 일단 어렵거든요. 뭘 읽어야지 뭘 공부를 하는데, 읽을 수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여기 황산 나트륨, 얘가 황산 나트륨. 근데 요것도 요게 앙금이래. 황산 바륨이 앙금이 됩니다. 요것도 흰색이에요. 요것도 흰색. 대개는 흰색이 많아. 흰색 앙금. 황산 바륨 흰색 앙금. 이런 거는 잘 모르더라도 아무튼 황산 바륨 흰색 앙금, 이거 외우는 거예요. 탄산 칼슘 황산 바륨 흰색 앙금. 자, 요거는 염화 칼슘. 얘는 염화 칼슘. 황산 나트륨. 뭐 요거는 염화 나트륨이야. NaCl은. 요거는 황산 칼슘. 요것도 흰색 앙금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요게 칼슘 이온이랑 탄산 이온이랑 바륨 이온이랑 황산 이온이, 봐봐, 요렇게 해도 앙금이고 요렇게 해도 앙금이고 요렇게 해도 앙금이고 요렇게 해도 앙금이야. 그래서 요거는 요 이가 플러스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결합력이 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 있는 애들은 잘 달라붙어요. 세요. 그러니까 앙금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흰색 앙금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는 거야. 요거는 요 세트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나왔네. 질산 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의 반응. 요게 이제 질산납이에요. 요게 질산납. PB가 납이고 질산납. 요게 아이오딘화 칼륨. 아이오딘화 칼륨. 누가 요거 PbI2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게 아이오딘화 납이에요. 근데 이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이 노란색이 이게 쭉 가라앉는 거야. 근데 여기 이게 실험하다가 여기 있어요. 봐봐요. 선생님 봐봐. 여기 밑에 뭐 있지? 노란색. 이게 앙금이야. 이게
이게 질산납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녹으니까 이게 질산납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물감으로 썼어요. 노란색이니까. 근데 이게 나비온이라는 게 원래 그 사람 몸에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감으로 쓰진 않지만 여기 노란색 안 그래도 생기지, 그치? 나중에 뭐 이런 실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오디나 납은 노란색 앙금. 자, 그 세트를 외우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온을 검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 몰라. 이게 A, B, C, D 뭔지 모르는데, 질산은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 B와 D에 흰색 앙금이 생겼다. 그럼 B랑 D에는 염화 이온이 있는 거야, 여기 염화 이온. 왜냐면, 염화 은이 흰색 앙금이기 때문에, B랑 D는, 염화 이온이 들어있다. 이거 알아요. 이거 알 수가 있다. B랑 D는 염화 이온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런 앙금 생성 반응과 불꽃 반응 실험 있어요. 불꽃 반응 실험. 앙금 생성 반응과 불꽃 반응 실험을 합쳐가지고 여기 어떤 이온이 어떤 물질이다 이런 거 알아내요. 불꽃 반응 실험은 색깔 보고 아는 거고. 앙금 생성 반응,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나중에 좀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합쳐가지고.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애들은 나트륨 이온이라던가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등은 물에 워낙 잘 녹아. 그래서 얘랑 결합해 있는 애들은 다 녹아요, 그냥. 그런 애들은 앙금이 안 되고, 앙금이 잘 생성이 되는 이온은 이렇게 이가인 애들, 칼슘, 바륨, 근데 은은 일가긴 하지. 은, 납, 황산, 탄산 이런 애들은 결합이 세기 때문에 물에 안 녹아가지고 앙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하이탑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나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염화은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고, 중학생들은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 중학생 되면 이제 물어볼 거야. 탄산 칼슘 이거 외우셔야 되고, 황산 바륨 흰색, 그다음 아이오디나 납. 뭐 나머지는 이제 문제 나오면 외우시면 되긴 해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4개는 적어도 아셔야 되고, 하나만 더 하자면 뭐 황화구리 뭐 이런 거, 황화구리 뭐 이런 거, 황화구리 이런 거, 아니면 황화납 여기까지만 하자. 6개.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렇게 6개는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외우지는 않아도. 자, 수돗물을 있잖아요. 수돗물에 세균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염소로 소독을 해, 염소로. 근데 염소라는 게 세균을 죽이는 건데, 근데 너무 많으면 사실 사람한테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속에 염화 이온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수돗물을 떠다가 은이온이랑 반응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흰색 앙금이 생겨요. 선생님 해봐서 아는데 흰색 앙금이 생깁니다. 수돗물에 염소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나비 선생님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공장에 뭐 이렇게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거기 납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알고 싶으면 이 폐수를 떠다가 반응을 해보는 거야. 아이온이나 이온 넣어봐. 그랬더니 노란색이 나와. 그러면 이 공장 폐수에 납이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잡혀가야 돼. 근데 카드뮴 이온이 만약에 있다. 황화 이온이랑 반응했을 때 노란색이 나와. 그러면 여기 이 폐수에 카드뮴 이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공장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이런 중금속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 검출 반응, 황화 이온으로 이제 검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수도관 속에 관석이라고 해서 여기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껴요. 이렇게. 이게 오래되면 이게 끼거든요. 근데 저게 생기면은 보일러 성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가 뭐냐면 아무튼 뭐 따뜻하게 하는 거지 집안.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이렇게 관석이 이런 게 생겨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물에 녹아 있는 탄산이온과 그 지하수 같은 데는 칼슘 이온이 많거든요. 칼슘 이온. 그 결합을 해가지고 탄산 칼슘이 생기는 거야. 돌멩이 같은 거. 근데 이런 게 되면은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방바닥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좀 지나면 돼. 보일러 다 뜯어가지고 이거 다 제거하고 이래야 돼. 저런 게 생기는 이유가 이 앙금 생성 반응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탄산 칼슘 앙금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탄산 칼슘이 주변에 많아요. 조개 껍데기 성분도 탄산 칼슘이야. 조개 껍데기도 탄산 칼슘이고 뭐 계란 껍데기 이런 것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석 이런 것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고 X선 촬영 시 조형제로 사용하는 황산 발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원래 뭐 혈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특히 혈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엑스레이로 안 찍혀요. 이런 식인데 이런 거 이런데 혈관이 어디 막혔다 이런 거를 찾으려면 이 황산 바륨을 넣은 다음에 그럼 혈액을 타고 막 가거든요. 그 다음 엑스레이 찍어야 찍혀. 봐봐. 어디 혈관이 막혔는지 알아볼 때는 황산 바륨을 주사한 다음에 찍는다고요. 이런 혈관 사진을 찍어야 될 때. 근데 왜 그러냐? 바륨이 아무튼 X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찍으면은 뼈만 찍히고요. 혈관은 안 찍히거든. 그래서 황산 바륨은 X선 촬영 시에 쓴다. 자, 학습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위에 거 보고 한번 써보세요. 자, 1번, 2번 한번 써보십시오. 자, 칼륨, 질산이온, 질산칼륨인데 앙금 오늘 배운 거 중에 없어. X 황화카드뮴 위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황화카드뮴 그쵸? 황화카드뮴 앙금 노란색 탄산 칼슘 있죠. 탄산 칼슘 황산 바륨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가 플러스로 있는 애들은 앙금이 많이 되고 1가인 애는 이제 뭐 은이온이랑 염화이온은 1가죠. 그거는 1가인데 2가인 애들은 이게 2 있잖아. 2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앙금이 잘 된다. 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질산 은 수용액을 떨어뜨릴 때 생성되는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 쓰세요. 염화은 화학식으로는 AgCl 자,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자, 보통 이렇게 많이 먹는데 시금치를 많이 먹는 이유가 시금치가 아니라 두부구나. 두부 많이 먹는 이유가 두부 많이 먹으면 뼈 튼튼해진다고 하거든요. 칼슘 이온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섭취가 돼야 되는데 근데 시금치 안에 옥살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 근데 그 이온하고 반응해서 옥산산 칼슘이라는 앙금이 돼. 앙금이 되면 덩어리가 큰 거니까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랑은 이제 같이 먹지 마라.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자주 같이 먹는 것 같은데, 두부 된장찌개 끓일 때 두부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또 그런 이유가 있다. 예, 갔다 오세요. 자, 50쪽에 봅시다. 50쪽에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염화 이온 확인하기. 자, 하여튼 실험에 할 게 쌓여가고 있는데, 요것도 하긴 할 거예요. 그렇게 번거로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하는 거긴 하고, 어떤지는 볼게. 자, 요게 은이온 있죠. 질산 은. 근데 뭘 똑 떨어뜨리는 거야. 뭘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어요. 염화 나트륨을 떨어뜨리면 흰색 앙금이 돼. 왜냐면 염화은이 되니까. 염화은. 이해가? 이거 흰색 보여? 흰색. 여긴 투명하잖아요. 그 다음 염화 칼슘 떨어뜨려도 돼요. 왜냐면 마찬가지로 염화가 있고 은이 있지. 그럼 앙금 생성되는 종류는 똑같은 거야. 염화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앙금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투명한 거고, 요걸 똑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처럼 있는 거예요. 질산 칼슘도 은이온이랑 반응할 게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탄산 나트륨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염화 나트륨 떨어뜨리고 염화 칼슘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탄산 나트륨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염화 나트륨 떨어뜨렸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여기 탄산 있잖아. 탄산이 있으면 짝을 칼슘을 찾아야 돼. 칼슘. 탄산 칼슘. 요게 탄산 칼슘인 거예요. 탄산 칼슘. 흰색 앙금. 탄산이 있으면 칼슘을 찾는 거야. 칼슘. 응? 탄산 칼슘. 흰색 앙금. 이해가? 은이 있으면 염화를 찾아. 염화은. 탄산이 들어가면 칼슘 찾는 거야. 탄산 칼슘. 응? 알겠지요? 짝을 맞춰주시면 돼. 염화은, 탄산 칼슘. 자, 요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자, 옳지 않은 거. 탐구에 사용한 물질들은 모두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 어렵죠?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이 녹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 맞습니다.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앙금이 생성된다. 맞죠? 요게 만나면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 맞아요. 탄산 나트륨 수용액은 염화 칼슘 수용액과 혼합하면 앙금이 생성된다. 탄산이 들어가면은 칼슘을 찾는 거야. 칼슘. 이거 되는 거 맞고요.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세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탄산 칼슘이 되는 게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얘가 5번에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물질을 각각 물에 녹여 수용액 상태를 만든 후 염화 칼슘 수용액을 넣었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쓰시오. 칼슘이 들어가면 탄산을 찾아. 탄산. 이거 돼. 요 앙금 돼요. 얘. 근데 염화도 들어가. 염화가 들어가면 은을 찾아. 은. 얘도 돼요. 두 개 돼요. 두 개. 이거는 둘 다 해당이 없습니다. 자, 두 이온이 만나 앙금이 생성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거 앙금, 염화은, 이거네. 2번. 황산칼슘, 탄산칼슘, 황산바륨 전부 다 흰색 앙금. 염화은도 흰색 앙금. 2번 답이죠.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전해질이라는 거는
물에 녹아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해질은 이온으로 돼 있어, 이온.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되어서 서로 반대되는 전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되는 전극으로 끌려가면서 전하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런 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 이온이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심화 문제.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할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단어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할 건데, 1번부터 어디 중간까지 풀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쵸? 16번부터 여기까지 했고, 16번부터 맞네요. 16번부터 21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맞춰볼게요. 자, 앙금 생성이 일어나는 거. CL이 있으면 AG를 찾는 거야. 칼슘이 있으면 탄산이나 황산을 찾는 거고.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납은 아이오디나 납입니다. 아이오디나 납. 아이오디나 납. 이거 되고요. 한번 써봐. PbI2. 요런 게 돼. 아이오디나 납. 탄산이 있으면 칼슘이나 황산, 뭐 바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요. 이건 좀 우리가 안 외웠던 게 나오긴 하네. 앞에 책에는 있습니다. 황화구리가 납이야. 황화구리가 앙금이야, 앙금. 3번, 5번 골라야 되고요. 3번, 5번. 자, 눈 뜨시고. 자, 탄산과 칼슘이 앙금이다 이거야. 탄산, 칼슘. 그래서 가는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다.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다. 맞고, 나의 전원장치 연결하면 전류 흐른다. 전류 흐르죠, 그죠? 이온 있으면 전류 흐르는 거예요. 다에서 앙금이 생성된다. 앙금이 생성되는데 탄산, 칼슘, 앙금이 생성이 되는 거야. 탄산, 칼슘. 근데 여기 봐봐요. 그려. 얘네가 만나서 탄산, 칼슘이 돼도, 그 밑에다 그려야겠다. 앙금이니까. 탄산, 칼슘이 되어도 나머지 애들,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틀려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앙금의 생성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다가 아니죠. 참여 안 해. 4번, 5번. 옳지 않은 거 4번, 5번. 자, 그 다음에 질산 수용액과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물질 X 수용액과 반응을 했대요. 잘 봐라. 질산 은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염화 이온이 있다라는 거야. 염화 이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X에. 응? 근데 탄산 나트륨 반응했더니 또 흰색 앙금이래. 그러니까 이 흰색 앙금의 정체가 염화 은이고, 이 흰색 앙금의 정체는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사실 바륨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요거로 주로 알고 있으시면 돼. 그래서 탄산 이온이 있다라는, 칼슘 이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 칼슘 이온이 있다라는 거야. 얘 정체는 이런 거야. 염화 칼슘. 염화칼슘인 거야. 이거 CL, CL2죠. 왜냐면 요거 CL은 마이너스 1가고 얘는 2가 플러스니까 두 개가 붙어야 되지. 그래서 가의 앙금은 염화은이 가능하고, 나에서 탄산이온은 구경꾼 이온이 아니라 알자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 X는 칼슘 이온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칼슘 이온. 염화 이온도 포함할 수 있죠.
있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4번. 자, 그 다음에 자, 탄산이 들어옵니다. 탄산. 여기 칼슘 있죠? 앙금, 대앙금. 근데 이 혼합 용액에 증가하는 이온과 감소하는 이온을 이렇게 짝지은 것은 탄산 이온이 들어가서 칼슘과 앙금이 되니까 칼슘 이온은 감소하는 거야. 칼슘 이온은 감소합니다. 왜냐면 앙금이 되는 거는 더 이상 칼슘 이온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칼륨 이온은 들어와도 그냥 존재를 해. 그러니까 점점 칼륨 이온은 증가를 하는 거죠. 응? 칼륨 이온은 증가하는 거고요. 탄산 이온은 앙금되는 거고, 칼슘 이온은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위 반응에서 생성된 앙금의 이름과 색깔 쓰시오. 탄산 칼슘이 되는 건데, 이름 쓰라라고 할 때는 한글로 쓰는 겁니다. 탄산 칼슘. 가로치고 이제 화학식은 이렇죠. CaCO3. 색깔은 흰색 앙금이에요. 흰색. 흰색 앙금. 21번. 세 개의 시험관에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칼륨 수용액, 염화칼륨 수용액이 각각 들어있다. 자, 염화칼슘, 질산칼륨, 염화칼륨을 구분해라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보면은 두 개는 칼륨이야. 그래서 처음에 불꽃 반응색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니크롬선 수용액을 묻혀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한다. 이거 돼. 왜냐면 얘만 주황색이고 얘 둘은 칼륨은 보라색이야. 보라색. 칼륨은 보라색. 그러면 이거를 구분했지. 일단 주황색인 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질산이온이고 염화이온이니까 질산은이랑 반응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흰색 앙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앙금이 안 되니까. 이해 가요? 어떻게 하는지?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풀려져 있는 거 있나요? 여기? 몇 번? 3번까지만 돼 있어요. 좀 힘들죠? 그럼 섰다가 이거 마저 풀게. 우리 그 프린트 중에 앙금 생성하는 거 이거 안 채운 거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써져 있는 페이지 찾을 수 있나요? 이런 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앙금 생성하는 이온, 양이온이 은이온이 오면 음이온에는 염화이온이 와야 돼. 칸 채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앙금은 AgCl이 되는 거고요. 앙금 색깔은 흰색이 됩니다. 흰색.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 그냥 헷갈리니까 요거만 쓸게. 요거만 쓰고요. 칼슘 이온이 오면 탄산 이온. 그러면 탄산칼슘이 있고 요것도 흰색. 근데 요거는 이제 황산이온도 있어요. 황산이온도 있는데 요것도 흰색. 이게 바륨인데 바륨도 근데 똑같긴 해요. 이게 근데 황산 먼저 쓸게. 이거는 책에 황산 발음이 더 자주 나오니까
황산 발음 먼저 쓰겠습니다. 이게 흰색. 근데 이게 탄산도 되거든요. 탄산도. 탄산 발음. 흰색. 납이죠, 납. 납은 아이오디나 납이야. 아이오디나 납. 그래서 PbI2 노란색. 그 다음에 황화이온이 있어요. 황화이온. 황화카드뮴. 황화카드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화카드뮴. 이것도 노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노란색. 자, 잠깐만,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노란색 맞나? 잠깐만요. 카드뮴이 아예 없네. 네. 여기 있구나. 황화카드뮴 노란색. 노란색 맞습니다. 황화카드뮴 노란색. 다 적었어요, 혹시? 비어있는 건 안 해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있는데, 고등학교 때나 나와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요거만 알아도 돼. 요거만 알아도 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건데 순서만 바꿔서 자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오디나 납 PbI2 노란색. 자 바륨은 황산 바륨. 흰색. 그 다음에 탄산도 할 수 있어요. 탄산 바륨. 흰색. 카드뮴은 황화카드뮴. 황화카드뮴 노란색. 그 다음에 칼슘이죠. 탄산칼슘. 흰색. 황산칼슘도 돼요. 황산칼슘. 흰색. 은은 이제 Cl 마이너스. AgCl 흰색. 됐지요? 자, 심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력 강화 문제. 네. 좀 스스로 해볼게요. 4번부터 해서 8번 어려운데 8번 풀기 위해서 이제 요거 설명해야겠다. 8번 풀기 위해서 여기 볼게요. 자, 52쪽. 자,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이 애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 질산은을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산은을. 그러면 잘 봐요.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오더라도 수의 변화가 없어요. 응? 나트륨 이온은 쭉 똑같은 거야. 이해가?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염화 이온은 얘네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자꾸 얘랑 결합을 해가지고 앙금이 돼. 그럼 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거야, 수가. 이해가? 응? AgNO3가 많이 들어오면 Cl-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앙금이 되니까. Cl- 앙금이 되니까. 그 다음에 NO3-는 오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넣어주는데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NO3-는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넣어주면 계속 있는 거지. 근데 Ag+는 잘 봐요. 넣어줬더니 반응해서 없어졌어. 넣어줬더니 반응해서 없어졌어. Cl-가 이렇게 빵이 될 때까지는 넣어줘도 없는 거야. 넣어줘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Cl-가 다 반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넣어주면은 있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 그림 봐봐. 요렇게 있었는데 얘를 조금 넣었어. 그랬더니 Cl-가 2개 있었는데 여기 보면 1개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왜냐면 염화은이 앙금이 됐으니까. 그쵸? 근데 나트륨은 어때? 그냥 2개지. 2개지. 그러니까 나트륨은 계속 똑같은 거고, Cl-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NO3-는 넣어주면 있지. 넣어주면 있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Ag+는 넣어줬는데 없잖아. 앙금이 돼가지고. 근데 이 이후에 또 넣어주면 그때서야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때서야 애들이 존재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자, 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4번부터 8번까지. X 수용액에 염화 바륨을 넣었어. 근데 이게 가능성이,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2개가 있어요. 염화 때문에 만약에 앙금이 됐으면 은이온이 있는 거고, 바륨 때문에 앙금이 있으면 황산이온이 있는 거야. 주로 이제 황산이온이 있는 건데, 잘 봐. X 수용액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했더니 보라색이다라고 써있죠? 그럼 칼륨 이온이 있는 건데, 잘 봐요. 이게 이거랑 얘랑 있을 수는 사실 없어요. 플러스 있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 흰색 앙금은 이 황산 이온 때문에 앙금이 된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염화 때문에 앙금이 되려면 은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바륨이온 때문에 되려면 황산 아니면 탄산이거든요. 탄산. 근데 대개는 바륨은 황산이랑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얘까지 봤더니 칼륨 이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칼륨이 플러스 이온이야. 얘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황산 칼륨이 있다라는 거야. 황산 칼륨이라는 거야. 이거 어렵죠? 황산 칼륨이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앙금이 얘는 AgCl이죠. AgCl.
얘랑은 앙금이 안 됐고요. 여기도 Cl 있죠? Ag 있죠? 이것도 앙금이 AgCl입니다. 염화은. 근데 여기는 탄산이 들어왔어. 탄산. 그럼 칼슘 찾아야 돼. 칼슘. 칼슘 있죠? 여기 있죠? 칼슘 있죠? 이거 둘 다 탄산칼슘. 이게 짝이야, 짝. 카드를 맞추셔야 돼. 짝을 맞추셔야 돼. 옳지 않은 거. 앙금 A의 화학식은 AgCl이 맞고요. A랑 B는 같은 물질이고 흰색이고, AgNO3 수용액으로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앙금이 안 돼. AgNO3는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이나 둘 다 앙금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얘는 이거랑 반응하면 앙금이 되지. 왜냐면 AgCl이지, AgCl. 그쵸? 이게 앙금이 됩니다. 이거는 앙금이 되는데 탄산칼슘 이거 앙금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연습을 많이 하면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시험관 A에서 E에 다음과 같이 특정 이온을 검출하고자 한다. 자, 바닷물에서 나트륨 이온을 검출하고 싶대. 이거는 앙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불꽃 반응을 해보면 돼요. 왜냐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 나오니까. 은, 독음, 공장 폐수에 은이온을 검출하고 싶다. 그러면 염화이온 집어넣어보면 돼요. 흰색 앙금 되는지. 납이온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오디나 이온 넣어보면 돼. 물론 황화납도 있긴 해. 황화납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거 쓸게. 칼슘은 탄산이온을 집어넣어보면 돼. 황산이온도 되긴 해. 염화이온 검출하려면 은이온을 집어넣어보면 돼요. 자, 불꽃 반응 실험 확인하는 거 맞아요. 질산 나트륨 떨어뜨려 보면 되냐? 안 돼요, 안 돼. 은은 Cl-가 들어와야 돼. 이거 안 돼. 황화수소를 반응해도 되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아이오디나 이온 말고 황화이온도 있기는 해요. 황화납이 검은색이 될 거야, 검은색. 황화납이 검은색입니다. 그냥 써놔. 황화납, 검은색. 탄산이온 집어넣어보면 돼요. D 시험관에서는.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은이라고 살짝 보이네. 질산 은 수용액 집어넣으면 돼요. 5번도 돼요. 그리고 4번, 2번. 질산 은 집어넣어도 됩니다. 7번. 자, 봐봐. 요런데 질산은 넣었어. 변화가 없는 애가 누구냐면 염화이온이 없는 애. 얘가 염화이온이 없잖아요. 여기다 쓰시고 질산 바륨 할 때 일단 쓰시고, 흰색 앙금이 있는 애 가운데 탄산을 떨어뜨려. 그럼 칼슘이 있는 애 찾으면 돼. 칼슘. 흰색 앙금은 염화칼슘, 나는 염화나트륨. 가수용액의 불꽃 반응색은 황록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륨의 불꽃 반응색이 황록색이야. 밑에 바닷물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다. 이게 염화나트륨인데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에요. 소금의 주성분. 네. 맞아. 다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은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다. 맞네요. 다 맞네. 5번 답이고요. 자, 8번. 자, 이게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염화나트륨이 원래 있는데 질산은을 넣는다. 질산은을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있었던 애 있지. 처음부터 있었던 애. 계속 있는 애. C가 나트륨 이온이고 염화 이온은 은이온과 자꾸 반응해가지고 줄어들어. 처음에 있다가 줄어들지. 이렇게. 응? 이게 은이온,
근데 이거 넣어주는 애 가운데 이거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 그래서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점점 증가를 해. 얘가 NO3 마이너스. 은이온은 넣어주면 자꾸 앙금이 되니까 없다가 나중에 염화이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얘네가 존재할 수가 있어져. 쭉 증가하는 거지. 은이온. 알겠어요? C에 해당하는 건 나트륨 이온이고,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B랑 D지. B랑 D. 이게 맞네. 자, 나머지도 읽을게. 생성된 앙금의 높이는 나랑 다랑, 이게 다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될 때까지는 반응이 진행되니까 앙금이 계속 만들어지지만, 나 이후로는 앙금이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야. 호남, 이거 더 어려운 거 있네. 호남 용액의 총 이온 수는 같은 건데, 해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원래 지금 두 개 있어. 근데 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데 그 대신 얘가 하나 더 들어와. 하나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더라도 이온 수가 두 개 있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거야. 언제까지? 나까지는. 근데 그 이후로는 반응할 게 없기 때문에 두 개씩 들어오니까 이온이 증가돼요. 근데 가랑 나는 이온 수가 똑같은 거야.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고, 반응이 진행되면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 게 아니지. 이건 흰색이지. 흰색. 염화은이니까. 알겠어요? 자, 화학 분야나 물리 분야는 우리가 이것도 합니다. 예, 이거 자, 같이 할게요. 이거는 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탄소이고,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원소로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한 분자는, 분자 한 개는 탄소, 요거 까만 게 탄소거든요.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두 개. 원자라는 표현을 써야 돼. 원자. 한 개, 두 개 세는 거는 원자, 분자 이런 거고요. 원소는 종류를 의미합니다. 칸 채우고 있죠? 멍하니 있지 마시고 원소, 원자 쓰시면 됩니다. 쓰고요.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해요. 기본 성분. 한마디 가로치고 종류라고 할게. 종류. 근데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알갱이 하나하나를 뜻해. 알갱이 하나하나 쓸 때는 원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입자의 전하량과 전자수를 쓴 것이다. 자, 전하량은 플러스 4인데 원자 핵에 전자가 2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양이온인 거지. 양이온. 원래 전자가 4개가 있어야지 원자인데 전자가 2개밖에 없지. 그러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성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2랑 더하면 플러스 2지. 양이온이지. 근데 원자 핵보다 전자가 더 많아. 그러면은 음이온이지. 음이온. 쓰세요. 이렇게 음이온. 근데 원자 핵과 전자 수가 같아. 그러면은 원자지. 원자. 이것도 원자죠? 같죠? 수가.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가 많죠? 그러면은 양이온이지. 양이온.
까닭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플러스 전하라고 할게요. 이거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쓰시면 되고, 간단히 쓸게. 이거는 양이온은 핵의 전하가 전자의 총 전하 플러스 전하라고 할게. 마이너스 전하보다 크다. 이러면 양이온. 음이온은 핵의 플러스 전하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크다. 그러면은 음이온이고요. 됐어요? 자, 플러스 극이 이쪽이거든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B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거.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파란색에는 A는 양이온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유는 이제 얘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고, A가 양이온인 이유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되시지요? 자, 질산은 수용액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떨어뜨리면 흰색 앙금이 생기고, 근데 이게 묽은 염산이 뭔지도 아셔야 되는데, 묽은 염산이 HCl이야. 여기도 염화이온이 있어요. 염화이온. 둘 다 흰색 앙금이 생긴다. 근데 설명해야 되니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HCl이 되어서 이 정도만 쓸게요. 결합하여 여기 되기 때문에, 여기 물에 안 녹는 앙금이죠. 네.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질산칼륨 용액에 넣은 페트리 접시 두 전극을 연결하고, 파란색 황산구리, 파란색인 게 구리 이온이 파란색인 거야. 황산 이온은 사실 색깔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를 통하면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 마이너스 극으로 구리 이온이 Cu 플러스 이가 플러스거든요. 이동하고, 플러스 극으로는 황산 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가 이동한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다른 전하를 띄고 있는 극으로 인력이 작용하여서 흘러갑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6번. 자,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인 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질산 응수용액과 반응시켰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다. 그럼 염화이온 있는 거고요. 불꽃 반응 실험을 했더니 주황색이다. 그럼 칼슘 이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녹인 물질의 이름은 염화칼슘이 있는 거예요. 염화칼슘의 화학 반응식은 CaCl2거든요. 염화칼슘이 있는 거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하여 흰색 앙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의 불꽃 반응색이 주황색이니까 칼슘의 반응색이 주황색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일정량의 수돗물에 염화이온을 확인하기 위해 질산은을 조금씩 가했을 때 요런 일이 벌어졌는데, 없다가 있어진다 뭐 이런 소리인데요. 수돗물에 염화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이온이랑 질산이온을 넣으면 은이온이 넣으면 앙금되고 넣으면 앙금되고 넣으면 앙금되고 그러다가 염화이온이 다 반응하고 나면 넣으면 그때부터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온은 은이온이죠. 여기까지만 쓸게 그냥.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은이온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림과 같이 탄산 칼슘 수용액인 석회수에 빨대로 날숨을 불어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거 어려운 얘기네.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게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고,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되는 거야. 그거 쓰면 되거든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이온이 됩니다. 탄산이온이 되고, 칼슘이온과 반응하여 탄산, 칼슘,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빈이 이온 시험제 다 풀었어요 혹시? 조금 남았어요? 자, 이거 앞에서부터 설명하면서 좀 할게요. 마무리하는 건데. 자,
전자 하나 떨어진 그림입니다. 이게 전자 하나 떨어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한 개를 원자가 얻은 게 아니라 전자 한 개를 잃은 거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양이온. 니은 4번 답. 그 다음에 이거 전자를 얻은 그림이야. 얻은 그림. 옳은 거 염화이온이라고 해요. 염화이온. 그 다음에 원자핵을 잃은 건 아니고 전자 한 개를 얻은 거고,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작아지는 게 맞죠.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전자 하나를 얻은 거다. 하여튼 뭐 A 마이너스 이온 된 거고, 두 개를 뺏긴 겁니다. 그럼 B 이가 플러스 이온 된 거고, 옳은 건데, 원자핵은 잃거나 얻는 게 아니야. 항상 원자핵은 잃거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만 잃거나 얻는 거고, A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은 거고요. B 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이 많은 거고, 원자핵의 전하가 변하는 게 아니야.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전자만. 3번 답. 자, 요거는 이제 양전하가 많으니까 양이온이고, 요거는 같으니까 그냥 원자고, 세 보시면은 전자가 더 많아요. 그 음이온이고, 양원음. 네, 2번. 답 2번이고요. 5번에 전자 3개를 잃으면 알루미늄인데 3개를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건 아니야. 3개를 잃으면 요런 이온이 되는 거죠. 4번 답이고요. 자, 이거는 수소 이온은 H+, 염화 이온은 이게 맞네요.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 1가야. 2는 없어도 되고, 황화 이온, 음이온 화자 붙어야 되고, 칼슘 이온 Ca 2가 플러스, 탄산 이온 CO3 2가 마이너스 맞아요. 구리 이온 Cu 2가 플러스. 자, 수산화 이온 얘 아니고 OH 마이너스. 니은 비읍 2번.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 떨어뜨렸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돼 있고,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갈 거야. 근데 다른 이온들이 이동하지 않느냐? 다른 이온도 이동해요. 답은 간단하네. 1번이네. 이런 이온들도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푸른색은 구리 이온 때문에 그렇고, 전극을 반대로 하면 푸른색 이동 방향이 바뀌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류가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해질로 사용한 겁니다. 1번 답이고. 자, 과망간일산 칼륨은 KMnO4인데 얘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은 얘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B방향, 보라색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임을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바꿔 연결하면 보라색은 A방향, 니은만 맞네요. 현재 B방향이기 때문에 바꿔 연결하면은 A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여기까지죠. 수고했고, 숙제는 해와 주시고,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휴강입니다.